오늘은 부모된 사람의 자식에 대한 양육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관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직장에서의 상사와 같은 건데요. 우리 상사들이 자기는 맨날 첫날 놀고 먹으면서 자기 하사, 이렇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뭐 이러면은 안 듣죠. 보통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부모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는데, 부모와 자식은 특수한 어떤 형태가 있어요. 상사와 하사는 수틀리면 직장을 던지고 나오면 됩니다. 직장을 던지고 나오면 사람 구하기 힘든 상사 입장에서 하사가 직장을 던지고 나가버리면 새로운 사람 구해야 되잖아요. 그 일거리가 결국 자기에게 오는 거고. 그래서 상사가 하사에게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하고, 대신에 이 사람이 게으르다, 아니면 뭔가 싹은 보이는데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만 눌러주면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입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상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의 스위칭은 자기가 하사에게 자기의 행동 거지를 계속 보여주고 인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인식시키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인식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범의 형태가 되는 건데, 그것도 뭐 이제 사장의 위치냐, 아니면 직속 상관이냐, 아니면 뭐 사수냐, 뭐 이런 다양한 위치의 차이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랑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까지 억압적이면 밑에 있는 직원이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뭐 직장 구하기 되게 힘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여튼. 근데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는 부모의 지배가 자식들한테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당장 밥줄을 끊어버리면 얘는 굶어 죽는데요. 밖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는 태어나서 처음부터 부모의 말에 계속 복종하면서 살아온 게 생활이 됐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 자랐다고요. 부모는 애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고, 그 다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식에게 얘기를 한다. 주로 교육이라든지 공부가 되겠는데, 이것도 일그러진 양육관이죠.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따라합니다. 부모님 시키는 거. 학원 7개 보내면 7개 가고, 8개 보내면 8개 가고, 힘들어하면서도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친구들을 보면서 다양한 세상에 있음을 조금씩 눈을 뜨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하네, 쟤는 이렇게 하네, 쟤네 보면 이렇게 하지 않네, 얘는 학원을 4개밖에 안 가네, 얘는 학원 아예 안 가네, 밥 먹고 와서 얘는 노네, 나도 놀고 싶은데,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들이 충돌하게 되는데, 거기서 부모의 강압적인 어떤 명령법은 애가 몇 살 때까지, 몇 대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점차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게 사춘기 때 폭발이 되면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길을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 부모는 야, 내가 다 해봤는데 그 의미 없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하게 되면 당연히 반발합니다. 자기 생각할 땐 그게 아닌데,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애가 사춘기가 왔네, 말을 안 듣네, 뭐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은 부모의 욕심이고, 부모가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얘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그게 부모 자신의 자존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치졸한 욕심, 남들한테 지 새끼 자랑하고 싶은 욕심, 아니면 어디 내놨을 때 번듯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다 내놓을 건데? 내놓을 데도 없고, 내 자식 번듯하든 아니든 주변 사람 관심 1도 없는데, 그냥 뭐 술자리 가서 야, 우리 아들내미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잖아, 이러는 거, 그런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디 가서 밥벌이 잘하고 큰 돈 벌고 다른 사람들한테 평판 좋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 우리 아들내미 요번에
우리 아들내미 니네 아들내미 잘 알지. 그래 가 어디 갔어. 그래 뭐 내가 보니까 괜찮던데 애가 뭐 보면 잘 키웠던데. 내가 뭐 대학교 좋은 데 갔나? 뭐 학교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밥벌이는 다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의 인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학벌이 그런 것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벌에 집착하는 애들일수록 교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사회 열등, 뭐 학교 우등 사회 열등, 뭐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죠. 자식 교육관에 있어서는 이 말이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모자란 부분은 자식들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 자식 잘 키워갖고 밖에다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을 애한테 투영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일단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 잘 하라고 계속 압력을 주는 거예요. 이건 사랑도 아니고 욕심입니다. 욕심이고 애는 스트레스 받고 되게 쉬운 일이고, 자기는 힘한 게다. 자식들한테 돈 많이 벌어갖고 네 부자 돼서 내한테 돈 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고, 더 좋은 거는 자식이 나를 존경하게끔, 내 아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공부시킬 시간에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애한테 7시간 8시간 학원 보낼 시간에 자기가 7시간 8시간 학원을 가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밖에서 인정받고 이러는 것들을 애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집에만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 개도 모르고 집에만 오면 이제 퍼질러져 있고, 애한테는 공부해 임마 이렇게 뭐 야단치고, 이렇게 되면 애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 부모는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자기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자식들에게 시키지 않아도 애들이 스스로 따라오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로서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해치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해치면 자식들이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아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해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만큼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계속 높이셔야 됩니다. 아니, 한 명은 솔직히 개차반 행위를 하는데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되나요? 안 된다고. 존중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존중받을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애한테 부모를 존경하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부모가 스스로 애한테 존중받을 만큼 훌륭한 부모여야 돼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애한테 공부 한 자 더 시키기 전에 자기 스스로 한 자를 더 보십시오. 애는 본인보다 살아갈 인생이 훨씬 많습니다. 뭐 적어도 30년은 더 살죠. 암만 뭐 불의의 사고가 아니면 적어도 30년은 더 살죠. 애는 부모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했건 아니건 지금 그 애한테 그런 거는 진짜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는 어릴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 이제 놀아도 돼. 그런 부모가 무슨 자식의 존경을 받고 무슨 자식의 자발적인 공부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 부모 스스로 중심을 잡고, 내가 살이 쪘다, 살을 빼고, 그 다음에 내가 맨날 첫날 집에 가서 널브러져 있고 가족들은 뒷전이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 그럼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애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누르면 누른다고 바뀌어지는 그런 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노력들이 애를 올바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만, 저는 누차 강조했지만 그거는 절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동물과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 패턴을 바꾸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이게 올바르지 않았구나,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난 결과를 통해서 이게 올바르지 않았구나, 그걸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바꿔가는 모습을 애가 볼 때, 그때 애가 이게 올바른 길이야, 부모가 하는 이게 올바른 길이야, 그때 비로소 따라가게 됩니다. 공부 한두 자 저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1시간 동안 책 보면 1시간 동안 본 걸 다 외우고, 누구는 한자를 가르치면 10자를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쪽의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애들 보고 100m 달리기 시키라 하면 잘 못 뛸 확률이 높다고요. 근데 얘는 100m 달리기 시키라 하면 호르륵 뛰죠. 그런 애들이 고대에는 전사다 뭐다 해서 다 존경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도 사람의 재능은 다양한 곳에 있고 그 재능을 당연히 다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해요. 그건 절대 그 아이의 독특한 가치는 절대 부모가 암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내재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하느님이 얘는 요걸 잘하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요렇게 준 건데 그거를 부모가 어떻게 건드려? 안 돼요. 공부는 결국 재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한 주장들이 점점 신빙성을 띠고 또 호응을 얻고 있죠.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무리하게 공부를 하는 기계로 만들 필요도 없고 공부하는 기계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은 오히려 어긋난다는 사실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어차피 알 수가 없으니까 부모는 얘가 재능을 스스로 개발하고 발굴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강압하지 않고 대신에 어떤 재능이든 좋다, 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애티튜드, 태도를 만들어라. 그 태도는 아빠가 보여주겠다, 아빠가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너에게 몸으로 가르쳐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그런 마인드로 자녀를 육성하는 게 올바르다. 이건 제가 살아가면서 원장의 마인드이기도 하고 부모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